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식신과 상관, 편인 그리고 정인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실은 제가 이제 정말 강의답게 얼굴을 공개하고 이렇게 그 강의 영상을 멋들어지게 찍어서 올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요. 이 방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 도무지 앵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방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식신. 식신이라는 거는 일간인 내가 생하는 거죠. 간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간목이라면 목생 화니까 화가 곧 식신상관이 되는데요. 나와 음양이 같은 거. 음양이 같은 거. 손이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음양이 같은 거를 식신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화이면서 간목은 양간이니까 양간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병화가 있죠. 그럼 간목 입장에서 병화는 같은 양간이므로 식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목일간에서 음양이 다른 정화는요 이제 상관이 되겠습니다. 얘는 음이죠.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식신의 장점이 있다면 꾸준하죠. 상관의 장점이 있다면은 좀 돌발적이지만 아이디어가 좀 넘치는 약간 아이디어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식신과 상관, 편인 그리고 정인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간목의 편인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간목은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으로 삼습니다. 즉 정편인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럼 나를 생해주는 것 중에서 음양이 같은 임수가 되겠네요. 임수는 같은 양이니까 편인. 자, 그리고 같은 간목인데 개수는 음이니까 정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둘의 관계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병화는 식신이죠. 큰 불입니다. 큰 불. 자, 임수는 편인이죠. 큰 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큰 물하고 큰 불이 서로 부딪히면은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편인이 이기겠죠. 그래서 편인은 식신을 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편인 도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용어는 여러분들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용어 막 이런 것들 뭐 식신제살이니 편인 도식이니 뭐 제극인이니 뭐 토다 목절이니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 수다 금침? 뭐 막 이런 류의 막 용어들 있잖아요. 그 원리 모르고 그냥 알고 있으면 말짱할 거예요. 정말 말짱할 겁니다. 편인 도식 같은 경우도요. 이제 편인이 이 식상을 극하는 거를 말해요. 식신을요. 정확히 얘기할게요. 식신을 극하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건 대단히 크겠죠. 물이 불을 끄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병화일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식신이 무토가 되고요. 그리고 편인이 간목이 됩니다. 자, 이 느낌 차이 한번 우리 보실까요? 자, 아이고 잘못 썼다. 에이, 모르겠다. 자, 볼게요. 나무가 큰 토양을 극하는 거랑 물이 큰 불을 극하는 거랑 어떻게 똑같이 느껴지세요? 전혀 다릅니다. 당연히 물이 불을 끄는 게 훨씬 더 작용력이 강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용어에 집착하시느라고 편인이 있으면 식신은 무조건 끝장난다 막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세요. 결코 안 되세요. 그럼 사주 제대로 못 보세요. 그렇잖아요. 물이 불을 끄는 게 작용이 더 세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무가 땅을 극하는 게 작용이 더 세겠습니까? 당연히 물이 불을 끄는 게 작용이 훨씬 더 세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식신의 특징은 뭡니까? 일단은 어떤 감성의 영역이죠. 감성의 영역입니다. 감성이고, 그리고 또 이제 표현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자, 우리 병화가 뭘 생해주는지 볼까요? 그 화생 토죠. 그럼 간목 입장에서 토는 재성이에요. 즉 재성, 재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재물을 또 생해준단 말이죠.
근데 편인이 있으면 이 녀석을 극한대요. 그럼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재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정인을 보통 모친이라 그러죠. 내 엄마다. 그럼 편인을 계모라고 합니다. 계모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도 너무나 단순합니다. 내 엄마는 음과 양의 짝이 맞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양간은 남자죠? 양간이니까요. 근데 내 엄마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음간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도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생해주고 이러는 거는 서로 음과 양이 같은 애들이 오히려 생은 조금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극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안정적인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음과 양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친의 기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정의는 내 엄마, 편의는 계모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계모가 나의 표현을 막아서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편인 도식을 밥그릇 뒤엎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벌어놓고, 요게 이제 재성을 생하니까요. 내가 돈을 다 벌어놓고 뒤집어 버린다. 편인한테 극을 당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편인과 식신은 조금 애증의 관계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자 사주에서 식신은 자식을 뜻하죠. 왜 자식이겠습니까? 일간인 내가 생했으니까 자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편인이 내 사주에 너무나 많다. 그러면 자식을 낳을 때 난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편인이라는 거는 자식의 기운인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편인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출산을 하실 때 조금 힘드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에서 그 인성의 기운이 좀 많이 죽는 그런 시점을 택하셔서 이제 임신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출산과 임신을 하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잘 이제 출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신이 아주 뭐 어찌 보면 또 좋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표현이니까요. 자, 그런데 편인이 만약에 요 근처에 도사리고 있다, 또는 뭐 정인이라도, 자, 이 근처는 어디입니까? 물론 사적인 자리고 여기는 배우자 자리지만 여기는 자식 자리가 되겠죠? 자식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들어가 있어야죠. 자식이라면 식신 상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식신 상관이 없고 편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궁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거꾸로 응용해 보면은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이 편인하고 정인만 있죠. 근데 바로 이 위에 식신이 만약에 있다, 이러면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때는 식신이 여기 없는 게 낫는데 식신이 여기 와가지고 편인과 다투는 형태가 돼버리죠. 이러면은 자식 운이, 그리고 이제 출산의 기운이 대단히 약하다. 특히 자식궁에 이렇게 있으면,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식 자리에 편인이 있다. 그럼 일단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게 본다. 또는 내 사주에 인성이 많다. 그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인은 인수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편인은 그냥 편인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정편인을 합쳐서 그냥 인수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엄연히 구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일단 첫째, 자식궁에 인성이 있으면은 그리 좋지 못하다. 특히 이제 인성 중에서도 편인이 있으면은 좋지 못하다. 자, 그다음에 둘째, 자식궁이라는 건 여기 끝을 얘기해요. 이 궁이라는 게 자리를 뜻하는 용어거든요. 근데 자식궁에 인성, 특히 편인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식신까지 있다. 그러면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의 이제 사주를 봐드리는데 그분이 여자분이다. 근데 사주에 온통 그냥 인성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럼 이제 공적이고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와는 둘째 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유, 목이 잠기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좀 고생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식신과 편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밥그릇을 뒤엎고 내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남들한테 나눠주는 꼴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자, 여기서도 짚고 넘어갑시다. 왜 남들한테 나누어 줍니까? 아까 편인이 뭐라 그랬죠? 계모의 기운이라 그랬죠? 계모면은 나를 더 좋아라 하지 않고 본인 계모의 자식을 더 예뻐하겠죠. 그 계모의 자식은 바로 겁재입니다. 자, 겁재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있으면요, 일단 식신 이걸로 내가 내 돈을 벌고, 그때는 내가 쓸 줄 알았겠지. 그 다음에 편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불특정 다수 겁재, 즉 편인의 자식들한테 이 돈을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인 도식이 있으면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겁재들은 그 돈을 받고 그냥 마냥 헬렐레 하고 가버릴까요? 이 사람한테 미안해하고 감사해하고 언젠가는 보답하려고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이 편인 도식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식신이 있으신 분들은 신체가 조금 풍만하신 편입니다.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제가 일전 영상에서 하도 이유 떠들어대가지고 이거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 여자 사주에서 식신은 자식을 뜻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세요. 그래서 식신이 발달된 여성은요, 남편보다도 이제 자식을 잘 키우는데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체가 풍만한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엉덩이가 크면은 자식을 순풍 잘 낳겠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죠. 그런 이유가 신체가 풍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연결시켜 볼까요? 재미난 얘기인데, 식신은 감성과 표현이 발달했죠. 표현의 능력이 발달했고요. 그럼 지금 제 이야기에 따르면은 식신이 발달하게 되면은 신체가 풍만합니다. 왜? 자식을 잘 낳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어떤 모유 수유할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유명한 그 여자 뭐 BJ나 막 이런 분들 보시면은 약간 현타 올 때 있죠. 다들 몸매가 막 후덜덜하고 글래머러스하고 가슴도 다 수술했나 싶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식신이 발달하시면은 표현의 능력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SNS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풍만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응용을 해봅시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식신이 있는데 편인이 있으면은 오히려 대단히 안 좋다 그랬죠. 또는 편인이 있는데 그 주변에 식신이 있으면 대단히 안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식신이 있는데 주변에 편인이 있다. 그럼 풍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살이 전혀 안 찌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인성이 발달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식신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편인이 이 식신을 극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원래는 식신과 상관, 편인 그리고 정인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밖에서 공사 중인가 봐요. 그래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더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 제가 이제 방음 처리를 조금 하고, 그래봤자 창문을 닫는 거지만, 그리고 나서 상관과 정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빠잉.